자, 교과서 21쪽입니다. 자, 오늘은 쌍곡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타원을 배웠죠. 타원은 거리합이 일정한 점의 자체였다면 오늘 쌍곡선은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체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 단어가 거리의 차입니다. 이 거리의 차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하게 돼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체다. 그래서 A에서 F'에 이르는 거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F에 이른 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6에서 4를 빼니까 거리의 차가 2가 되겠죠. 2가. 그래 A만 그러냐? 아니에요. B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B도. 네. 그러면 또 그 만중하는 점들을 찾아준다면 바로 요 점. 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F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다섯 개. 5가 됩니다. 5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7 빼기 5니까 또 2예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찍으면요. 이 두 원의 교점이 돼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자세한 그림은 여기 밑에 이 점이 찍힌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곡선이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로 그려지더라 그 얘기죠. 근데 2차 곡선은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모두 이 초점을 다 감싸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려지니까 이렇게 좌우 대칭인 쌍곡선 모양, 쌍곡선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원과 좀 대비가 되는 단어가 등장해서 주축입니다. 이게 마치 타원에서 장축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주축이. 용어가 다르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쌍곡선만 또 갖는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이 점근선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 주축이라는 단어는 쌍곡선에서만 쓰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항상 2차 곡선이 축과 만나는 교점이 꼭지점이거든요. 타원은 꼭지점이 4개였다면 쌍곡선은 꼭지점이 2개밖에 없어요. 주축 역시 타원의 장축과 마찬가지로 주축이 놓인 이 직선 위에 초점이 있다. 장축이 놓인 직선 위에 초점이 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쪽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점의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타원과 마찬가지로 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리의 차도 거리합과 마찬가지로 이해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가 되거든요. 항상 C가 A보다 크죠.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거리의 차니까 PF 프로보다 또 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의 차니까 이 절대값 씌워줍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주고요. 타원과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제곱하게 되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없애고 나서 이쪽에 뿔 막아붙겠죠.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고 또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타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B제곱은 뭐였어요? 이거였죠. 근데 C제곱에서 A제곱 빼면 여기서는 B제곱이 됩니다.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생각한다면 이게 좀 바뀌더라도 헷갈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타원과 비슷한 형태로 놓이죠. 가운데가 플러스면 타원이고 여기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쌍곡선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거리의 차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내용으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두 개가 있고요. 단 차이가 있다는 보다 거리의 차다. 거리의 차를 우리는 2A로 놓는다. 그럼 B를 어떻게 볼까? 이제 A, B, C 중에 A하고 C를 알게 될 텐데 B를 어떻게 구한다?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B제곱은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그 A제곱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A제곱 넘기고 넘기니까 C제곱 빼기 B제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C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 식을 하나 놓고 여러 가지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여러분 쓰게. 이거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점이 주어지고 거리의 차가 주어지는 게 쌍곡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자, C는 4. 그죠? 여기 항상 2이죠? A는 3. A는 3. C는 4이기 때문에 B를 어떻게 구한다? B제곱은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B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자, 이제 23쪽을 보겠습니다. 자, 두 초점이 X축에 놓여 있고요. 거리의 차가 2m이나 2a가 바로 4니까 a는 2가 나오고요. c는 지금 3이에요. 그럼 b제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b제곱은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5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의 정답 위에다 쓸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쌍곡선은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b제곱이 5죠. 쏘리. 5라고 적어야 됩니다. B는 루트 5죠. B는 루트 5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C는 6이죠. 그 다음에 거리의 차 얼마입니까? 2A입니다. 자, 초점이 X축에 놓여있기 때문에 2A가 거리차가 돼요. A는 5가 되네요. 그죠? 그럼 B제곱은 뭐예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11에 나오죠?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쌍곡선이니까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쌍곡선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꼭지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에서 C제곱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먼저 주어졌을 때 초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A,0 마이너스 A,0이 되고 주축의 길이는 2A가 됩니다. 이렇게 찍어두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점과 꼭지점의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항상 X제곱 밑에 있는 게 A제곱 타원과 마찬가지입니다. Y제곱 밑에 있는 게 B제곱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의 방정식 당연히 맞고요. 그럼 C제곱은 어떻게 항상 뭐예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 이게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것이죠. 25입니다. 25. 그러니까 C가 5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쌍곡선은요, C제곱이 동일해요. A가 크든 B가 크든 그 따지지 마시고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C가 5가 나오기 때문에 초점의 좌표 구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그죠? 4,0 마이너스 4,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축의 길이는 2A다. 이게 거리의 차랑 일치합니다. 거리의 차랑 일치한다. 쌍곡선의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 이거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A제곱, 이게 B제곱이죠. 항상 C제곱은 쌍곡선은 초점에 위치와 상관없이 너무 편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기억해 두시고 4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7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우리가 여기가 1인 걸 생각했을 때 이런 형태를 생각했을 때 A, B 뭐 크기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타원에서만 하시고요. 항상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래서 루트 7,0 마이너스 루트 7,0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a, 0 마이너스 a, 0 주축의 길이는 2a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9로 나누시고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죠. 항상 c제곱은 뭡니까? 타원과 비교하세요. 더하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 c가 루트 1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꼭지점표는 1,0 마이너스 0 주축의 길이는 얼마? 2 됐습니까? 예. 그럼 타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초점이 X축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Y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땐 주축의 길이가 또 2B가 되겠죠. 또 바뀝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초점의 위치가 Y축에 놓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겠죠. 이제 거리의 차가 2B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정의대로 한다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제초를 한다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를 있죠. 네. 항상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 항상 이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아시겠죠? 항상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뭐예요? 항상 C제곱은. 그죠? 이건 쌍곡선의 장점이에요. AB 크기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쌍곡선이 갖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C를 구할 때 너무 편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초점의 위치를 봤을 때 주축은 뭐다? 바로 Y축에 놓인다. 알겠죠? 초점이 Y축이기 때문에 주축도 Y축에 있다. 그래서 2B가 된다. 주축의 길이가.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여기는 일치하지만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딱 이걸 봤을 때 초점이 Y축에 있구나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초점이 Y축에 있는 거 확인하셨죠? C입니다. 또 거리차가 2가 아니죠? Y축에 있기 때문에 2B가 되는 거예요. B가 2가 되는 거죠. C가 3이죠. 그죠? 그럼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고 여기 뭡니까?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랑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들 초점의 위치를 보고 우리는 방정식의 형태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항상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쌍곡선 동일하지만 요 우변에 놓이는 값이 항상 마이너스이다. 어떤 경우?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 또 거리의 차가 2a가 아니라 그래서 2b가 된다. 2b가 6이니까 여기서 b가 3 나오죠. 그죠? 요게 항상 c값이에요. 타원이나 쌍곡선은 c는 5 나오죠. 그럼 a제곱 어떻게 구해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 이건 동일해요. 25에서 9를 빼는 거예요. B제곱을. 얼마입니까? 16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정답 16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아까 B 구했죠? 9분의 Y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왜? 초점이 Y축에 있기 때문에. 자, 2번입니다. 자, C는 6이죠. C는 6. B는 얼마입니까? 주축의 길이가 2B예요. 거리의 차 똑같은 말이에요. B는 암산합시다. 얼마입니까? 4가 나오네요.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그쵸? 큰 거의 제곱에서 항상 작은 거 제곱 빼는 거예요. 타원이나 쌍 또 동일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20이죠, 20. 네. 그래서 A제곱 20이니까 20분의 X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1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말이냐. 네? 그러니까 따로 일목요연하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메모지에 적어두시고 눈에 자주 익혀두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눈에 자주 익혀두시는 것이. 자, 문제 읽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좀 특징이죠? 여기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초점 어디 있다? Y축에 있다. 꼭지점도 Y축에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쌍곡선 너무 좋은 게 여기가 1이 됐든 마이너스일 때 C제곱 뭡니까? 항상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C는 4예요. 근데 초점을 4,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에 있다라는 거. Y축 위에. 그래서 0,C, 0, 마이너스 C. 주축의 길이는 뭐다? 2B다. 2B. B제곱이 4니까 Y도 밑에 있는 거 항상 B제곱이에요. 얼마입니까? 4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그죠? 초점의 좌표 구했죠. 주축의 길이 구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뭐예요? Y축에 있는 거 아닙니까? 0, B, 0, 마이너스 B를 말해요. 다 구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초점이나 꼭지점은 다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리고 C제곱은 쌍곡선 너무 좋다. 이게 1이나 마이너스 상관없다. 항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죠? C는 얼마입니까? 5 나오네요. 5, 여기 아니죠? 초점, 이걸 써볼게요. 다 일일이. 초점의 좌표는 0,C, 0,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꼭지점 0,A가 아니라 0,B예요. B제곱이 16이니까 B는 4죠? 0,4, 0, 마이너스다. 그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주축의 길이 얼마예요? 땡땡 할까요? 2B예요, 2B. 8. 이게 조금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얘는요, 이게 넘긴 다음에 양변을 8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항상 c제곱보다 쌍곡선만큼은 여기가 1이나 마이너스나 변함없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 9. 그러면 c는 3 나오네요. 그러면 초점은 뭐예요? 땡땡 0,3, 0, 마이너스 3. 꼭지점 뭡니까? b제곱이 1이니까 b는 1이죠. 0,1, 0, 마이너스. 주축 1이 얼마입니까? b가 1이니까 2b. 2가 되겠죠. 요 숫자들만 바꿔주세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4와 같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스스로 정하고 쌍곡선의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 추측의 길이. 이거 너무 쉽죠. 뭐 한번 정해볼까요? 뭐를 하면 될까요? 달리기 하려면.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정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똑같아요. c제곱은 항상 16 더하기 9 아닙니까?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항상 1이나 마이너스에 상관없어요. c는 얼마? 5 안에. 그죠? 그럼 초점의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y축에 있다.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죠. 그죠? 요건 차이가 있겠죠. 요게 b제곱 아니에요. 그죠? 0, b, 0,3, 0, 마이너스. 이게 꼭지점. 주축 길이 얼마? 6.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은 실생활 응용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용어가. 거리의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의 차가 60km예요. 또 초점의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x축에 있잖아요. 그럼 거리의 차는 2a죠. 2a가 60이라는 거예요. 맞죠? 거리의 차가. 그러니까 a가 얼마예요? a가 30이잖아요. 30. 단위 생략. 이게 뭐예요? 초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정된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점이니까 C가 60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축이 꼭지점이 놓인 위치가 X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 아닙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에요. 1. 그럼 B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B제곱은. 항상 뭐예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이제 타원이나 쌍곡선 이게 똑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거. 쌍곡선 항상. 그게 타원과 차이예요. 그래서 66에 36, 3600에서 3의 제곱 900을 빼세요. 그죠?
900을 빼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B제곱이. 그건 얼마입니까? 2700이 나오죠. 2700. B제곱이. 정답. 그래서 30의 제곱 얼마입니까? 900이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 방금 구한 2700. 2700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생활에서 이 어떤 항법, 배의 어떤 경로를 어떤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쌍곡선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런 예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타원과 포물선은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왜 쌍곡선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 없을까요?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26조. 이 쌍곡선이 다른 두 2차 곡선, 포물선과 타원과 어떤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점근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은요,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고 그려야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쌍곡선이 다른 두 2차 곡선과 아주 결정적으로 구별된 특징은 이 점근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건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리함수 배울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때 점근선과 똑같아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곡선을 그릴 때는 먼저 점근선을 표시해주고 가까워지도록 그려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기준선?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가까워지도록 그 그래프와 쌍곡선의 그래프와 가까워지도록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표시해주고 쌍곡선을 그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점과 꼭지점의 위치만 파악해서 그리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요 a분의 b. 얘가 기울기가 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그려주고 가까이 가도록 쌍곡선이 가까이 가도록 그려주면 비교적 정확한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보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쌍곡선을 그렸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생략됐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3이죠.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한다면 요거예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 그려주라는 얘기죠. 네.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이걸 Y는 3X라고 우리가 정합시다. 네. 이렇게. 이건 Y는 마이너스 3X.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초점의 위치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X축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루트 10 나오네, C가. 그러니까 이쯤을 우리가 C라고 잡으면 루트 10으로 잡으면 돼요. 이쯤을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1,0 마이너스 9명이 되겠죠. 근데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질수록 이게 가까워지던, 달라붙지 않지만 거의 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화면이 미끄러워서 그래프가 좀 매끄럽게 그리지는 않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그리시면 훨씬 잘 그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닿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도록 멀어질수록 가까워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막 그리면 안 돼요. 쌍곡선은 이 점근선을 또 넘겨서 그리면 안 돼요. 지나서 그리면 안 되면 그냥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양변을 16으로 나누시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텐데 A하고 B가 값이 같으니까 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뿔마 X예요. 그러니까 뿔마 X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각가지도 그려주세요. 그거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쌍곡선까지 우리가 정확히 맞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2차 곡선을 평행이동에 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